시작합시다. 명제로 갑니다. 명제가 무엇이냐면 교과서를 보면은 명제를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정의, 정리, 증명이라는 단어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보고 알았죠? 정의는 말 그대로 정의, 뜻을 말하고 정리는 일반적으로 참이라고 만들어져 있다고 밝혀져 있는 그런 식 또는 문장을 정리라고 해요.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하면 돼. 직각삼각형의 정의는 뭐야? 한 내각이 90도인 삼각형. 그걸 직각삼각형이라 부르는 직각삼각형이 정의라면 이게 직각삼각형이다 아니다를 밝히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사실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도 근데 직각삼각형의 정의처럼 그거 만족하면 직각삼각형은 그거 만족.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근데 뜻이 아니라서 그냥 정리라고 부를 뿐. 나머지 것들도 역시 비슷비슷합니다. 뭐 증명은 말 그대로 그런 정리 같은 걸 설명해보자, 밝혀보자 이런 게 증명이고. 이제 오늘 하려는 내용은 명제라는 게 있는데요. 저 좀 끌게. 빔 좀. 어차피 자네들 교재는 다 있을 거라. 명제 갑니다. 명제. 명제는요. 무엇을 명제라고 하냐면 일단 명제만 하나 띡 설명을 할 게 아니라 조건이라고 하는 녀석과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명제라고 하는 녀석은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의미합니다. 그걸 명제라 불러요.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부등식 같은 미쳤나봐. 항등식 같은 놈. 항등식 같은 놈이 어떻게 보면 명제에 속합니다. 명제의 종류 중에 항등식이 있어요, 실제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문장이 아니라 식이면 x가 있겠지만 문장이면 x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조건에 따라 x에 따라라고 할게. x에 따라 또는 x의 값에 따라 뭐라고 부르지? 몰라. x에 따라라고 해. 참이 될 수도 있고 너무 길어지는데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 왜 이래? 되기도 하는 문장 또는 식을 말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자, 약간 무슨 느낌이 들어? 방정식, 맞아. 방정식 같은 놈이야. 자, 명제는 뭐다?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딱 식을 보자마자 이 녀석은 참이야. 어떤 또 다른 문장을 봤어. 이거는 거짓인 문장이군. 그런 걸 명확하게 쓸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명제라고 하고요. 이거는 약간 방정식 같은 놈. 자, 이거야. 1 들어가면 참이에요. 2 들어가면 거짓이에요. 이건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말 그대로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녀석. 모호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모호하다고는 단어는 쓰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튼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녀석을, 그런 문장 또는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게 명제와 조건이라는 녀석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러면 방정식이랑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방정식은 방정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x를 모아놓은 것을 뭐라 불러요? 해라고 부르죠. 또는 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결국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다 보니까 우리 항등식, 방정식 설명할 때 항등식은 무조건 참이니까 참이 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라 그랬고 또는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는 거. 그리고 방정식은 특정 x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기도 하다 보니까 그 참이 되도록 하는 x를 찾는 게 목적이라고 했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등식과는 근데 조금 다른 게 항등식은 무조건 참이었기 때문에 참인지를 증명을 하시오거나 혹은 참이 되도록 만드는 거였다면 얘는 참이 되는 것도 명제고 거짓인 것도 명제라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세요 라는 식으로 또는 참이 되도록 거짓이 되도록도 역시 나오기도 합니다. 알았죠? 참임을 증명하는 것처럼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히세요 약간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알았죠?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거고 얘는 뭐 하자? 그래서 참이 되도록 만들자.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을 하자 정도로 넘어가는 거고 얘는 참이 되기도 한다. 그 참이 되도록 하는 x를 우리는 뭔가 집합이라고 불러줄 거야. 뭐 이렇게 들어가서 그 x를 찾으러 갈 거라는 얘기인데 근의 집합 또는 해집합은 해집합은 방정식에서 쓰는 얘기야. 얘는 정확하게는 방정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방정식만 말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뭐 해집합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방정식이 아닌 문장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이다라고 해서 진리가 되도록 하는 집합이라 그래서 진리집합이라는 명칭으로 불러주게 됩니다. 이해되었나요? 알았죠? 요게 이제 일단 명제와 조건에 대한 얘기고 앞으로 조건들은 어떻게 갈 건지를 볼 건데 진리집합을 일단은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리집합 명제 그거 한번 찾으러 가보자. 자, 일단 조건인지 명제인지 한번 잘 구분해보자. 자, 같이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거는 우리 정한이가 얘기해보자. x 더하기 1은 3이다. 얘는 조건일까 명제일까? 만약에 조건이면 참이 되는 x값을 찾아주고요. 진리집합을 찾아주고요. 명제라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주세요. 두 번째 건 지혜가 해보자. x제곱 플러스 1이 양수예요. 자, 실수의 범위라고 주어져 있을 때 얘는 명제일까요? 조건일까요? 만약에 명제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기를 해주고요. 만약에 조건이면 진리집합을 찾아주세요. 세 번째 거는 우리 익정이가 한번 해보자. 2 더하기 3은 4라는 녀석이 있어. 얘는 명제일까? 조건일까? 자, 내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 네, 2 더하기 3은 4라는 것은 x가 없기는 하지만 x에 1 넣고 2 넣고 4 넣고 하면은 항상 그래서 이 식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항상 5와 4를 좌변우면에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거짓이 되는 명제예요. 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1번 정환이 2번 지혜 한번 대답해볼래요? 아, 얘 무슨 카톡 이렇게 폭풍을 보내. 얼른 보내봐요. 다 채팅창 써보세요. 알았죠? 뭐 무시하네요. 이 사람들이. 여보세요? 깡정환 씨, 문지혜 씨 얘기 좀 해볼래요? 정원이는 조건이다. 자, 보자. 일단 첫 번째 강정환 씨는 얘는 조건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맞아요. 아까 내가 들었던 예시랑 똑같습니다. 맞죠? 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을 똑바로 해야지, 이 자식아. 조건 맞습니다. x에 1 넣어주면 거짓이고요. 2 넣어주면 참이고요. 3 넣어주면 거짓입니다. 참과 거짓이 막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진리집합을 찾아보자면 뭐야? 2를 넣으면 성립하고요. 2 말고는 하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바로 조건이 되겠네요. 맞나요? 자, 두 번째 요 녀석으로 가볼 거야. 지혜가 대답을 안 했어. 우리 문지혜 씨 수업 듣고 계시죠? 자, x제곱 더하기 1이 양수라는 얘기는 실수의 범위에서는 무조건 성립합니다. 제곱 자체가 양수야. 0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1을 더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정확하게 1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참이 되는 명제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거짓을 밝히세요. 명제는 썼네? 오잉? 지혜씨 요거는 명제였습니다. 알았죠? x제곱은 항상 마이너스보다 크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니까. 알았지? 이런 식으로. 명제라면 참과 거짓을 밝혀주세요. 조건이면 물어보지 않더라도 나중에 너희들은 진리집합을 찾아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계속 갈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명제는 있잖아. 우리가 쭉 개념 설명 보다 보면 명제 P, 명제 Q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 근데 실제로는 조건을 보통 조건 P, 조건 Q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가 다루는 명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루트는 무리수이다와 같이 어떤 하나의 문장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 명제를 만들게 됩니다. 뭐라고?
조건 P가 있어요. 이런 걸 조건이라고 부르지. 조건 P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Q가 있어요. 그거를 한글로, 문장으로는 이면 이다라고 연결을 해주면 얘는 무조건 참과 거짓이 명확해지는 명제로 바뀌게 됩니다. 조건 두 개를 이면 이다로 연결을 시켜주면요. 알았죠? 그때 요 조건 P 이면, 그 이면에 들어가 있는 조건 P를 우리는 뭐라 불러주냐면 가정이라고 불러주고요. 이면, if, 가정, 맞죠? 이다, 결론이 딱 나오는 이 녀석, 뭐? 말 그대로 결론이라고 불러줍니다. 가정과 결론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이걸 이제 기호로는 어떻게 쓰기로 우리가 약속이란 걸 했냐면 P이면 Q이다 라는 이 녀석을 P 화살표 Q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수학은 뭐야? 귀차니즘이 쩌는 사람들이, 귀차니스트들이 과목입니다. 뭐? 그래서 무조건 간단하게 심플하게 쓰는 거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P 화살표 Q라고 쓰면은 이게 바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명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명제들을 보도록 할 건데 요 녀석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파란색을 여기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색깔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어서 내가 가정결론 지금 초록색 썼어야 되는데 자, 갈게. P라는 조건은 말 그대로 조건입니다. 조건이다 보면 뭘 찾아야 된다? 진리집합 찾아야 된다. Q라는 것도 조건입니다. 조건이라는 거는 뭘 찾아야 된다? 진리집합입니다. 둘 다 진리집합을 찾아서 집합을 대문자 P로 표현을 해보자. 대문자 Q로 표현을 해보자. 자, 그럼 너희들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요 명제가 만약에 참이다 거짓이다 라는 그게 밝혀지거나 한다면, 참이다 거짓이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이 집합들은 뭐 어떤 관계에 있을까? 집합에서의 관계는 무슨 관계겠어? 포함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당신들이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 P이면 조건 Q이다. 어떤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 앞에 있는 저 베이정이라는 선생은, 내 이름 알지 너네? 베이정이라는 선생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런 드립을, 내가 쓰는 여러 가지 드립들 중에 사실 대본이 짜여져 있는 게 좀 있거든. 항상 내가 쓰는 대본이야 이거. 대본을 써놔. 이 드립 쳐야지 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애들이 키득키득 하면서 거짓이요 막 이러면서 막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걸 노리고 하는 드립인데 이건 뭐 오프라인 수업으로 하지를 못하니까 이거 뭐 드립을 쳐도 성공을 못하네. 참입니다. 맞죠? 저 한국 사람 맞아요. 베이경 선생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참이다. 이걸 이제 참거짓을 뭔가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자, 항상 무조건 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맞지. 나는 한국 사람 맞잖아. 중국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명제는 이면 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진리집합을 예를 들어보자. 여기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에는 누가 있겠어? 내가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진리집합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에는 누가 있겠어? 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이름만 쓸게 이제. 응원쌤도 있을 거고. 김혜연 원장님도 있을 거고. 김 원장님이라고 하자. 김 원장님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정환이 있냐? 정환이 없고. 지혜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갑니다. 맞죠? 요렇게 됩니다. 요 명제가 지금 우리가 누가 봐도 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요 진리집합을 한번 보니까 무슨 관계에 있어? 이거는 아니잖아. 요거네. 맞죠? 포함관계가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뭐가 되더라? 부분집합으로 속하더라 라는 거를 방금 저 예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인 사실을 하나 도출하는 귀납법을 통해서 어떤 특정 사실을 하나 찾아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거짓인 명제를 한번 들어봐야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다 나예요. 와우. 되게 소름 끼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오케이? 대한민국은 뭐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T가 뭐예요? 왜 나와?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다 나예요 라는 명제가 있다고 쳐보자. 이거는 당연히 거짓이다. 그치? 참이지는 않잖아.
모든 한국 사람들이 우리 문 열고 실장님한테 딱 가면은 내가 앉아있고, 너희들 학원에다 전화를 하는데 내가 앉아있고, 집에 가서 엄마 나 집에 왔어 했는데 내가 앉아있으면 그거 아니잖아. 자, 요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대한민국 사람들에는 누구 있어요? 나도 있고요. 응원쌤도 있고요. 이거 김 원장님이라고 부른다 했나? 김 원장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실장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혜도 있어요. 따다닥. 그럼 여기에 있는 집합의 진리 집합에는 누가 있어? 내가 있어요. 포함 연결을 보자. 어때? 이거잖아. 이게 아니라 자, 거짓인 명제는 무조건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기억하세요. 거꾸로 하면 거짓인 거는 아니야. 알았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잘 기억하세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한다.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냐 거짓이냐 물어보는 명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약속 한 가지. 참이라고 밝혀진 명제는 있잖아. 화살표 두 줄로 씁니다. 이럴 때는 이거예요. 알았죠? 두 번째, P면 Q이다가 참이지 못하면 P가 Q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지 못해. 이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경우도 있어요. P이면 Q이다도 성립을 하는데 Q이면 P입니다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양의 정수는 자연수 되는 거. 그럼 뭐야? 양의 정수가 곧 자연수잖아. 두 집합은 서로서로 부분집합으로 포함을 하고 있어요. 서로서로 부분집합을 포함을 한다라는 두 집합이 무슨 관계 있는 거야? 서로 같은 집합.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았죠? 이런 예시를 가지고 너희들이 포함 관계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아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집합 처음 했을 때 막 연산 기호들 설명하고 했던 것처럼 명제도 비슷합니다. 첫 시작은. 그래서 수학화가 그래서 좀 따분한 거예요. 초반이. 부등식의 증명부터는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재밌어지기 시작하지. 물론 내가 재밌는 거고 너희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비교적 가볍게 쉽게 들어주세요. 좀 따분하더라도 쉬운 거 하고 있으니까. 알았지? 부정이라는 게 있는데 너희들이 부정이라는 단어를 사실 좀 두 번 들어. 두 번. 투 부정사에서의 부정 또는 부정 방정식에서의 부정 같은 의미죠. 뭐 정해지지 않는다, 정해지지 않았다, 정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 부정이라는 게 있고, 이 부정은 아니야. 말 그대로 부정을 하는 거야. 아니야. 안경을 꼈다를 부정하면 안경 안 꼈어 이거잖아. 맞죠?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요 부정은 사실은 두 가지 부정이 있습니다. 조건의 부정이라는 게 있고요, 명제의 부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조건 P를 부정을 해보자. P라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P 부정을 해봐. 부정을 해주면 우리가 기호로 뭐라 불러주냐면 not P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뭐? 앞에 물결을 하나 딱 씀으로써 물결을 뭐라고 읽어준다? 한글로? 영어로 not 이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알았죠? not은 물결은 not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았죠? 그럼 진리집합으로 따져보면 무슨 관계 있겠네? 얘가 P면은 얘는 P가 아닌 집합. 뭐? P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났어요. 조건의 부정을 하고 나면은 뭐가 나오지? 명제의 부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이 녀석을 설명하기가 사실 되게 까다로워. 너희들이 지금 논리학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 논리학에서의 명제와 명제의 부정은 지금 내가 설명한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부정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돼. 근데 지금 너희들은 논리학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명제 P의 부정이라고 아셈 하임에서는 주로 나올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나도 원래라면 이제 not P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맞기는 한데, 나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싶어. P면 Q입니다라는 명제가 있을 거야. 이 녀석의 부정을 구해주세요라고 할 때, 자, 다시 말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P면 Q입니다라는 것을 명제라 불렀을 때 그 명제의 부정은 있잖아. 그 부정은 뭐요? 원래 내가 지금 설명하는 방식으로 논리학에서 썼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수학이라는, 지금 고1 수학에서는 써도 되는 녀석이 있는데, 뭐냐면 명제 P면 Q입니다 라는 녀석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녀석을 부정하세요라고 하면은 이것이 아니다 이거야. 야, P면 Q이다를 읽어봐. 아니다라고 붙여서 부정해봐. 뭐야? 배익정 선생은 대한민국 사람이다를 부정해봐. 배익정 선생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가 되는 거잖아. 맞죠? 갑니다. P면 Q입니다 라는 명제가 있을 때 그 녀석을 뭐 해보도록 하자? 부정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있잖아. 결국 끝에만 아니다가 되는 거거든. 어머. 결론을 뒤집는 거? 그게 바로 명제의 부정이에요. 자, 다시 말하지만 논리학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부정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있는데 지금은 딱히 그것까지 왜 이리 자꾸 잘못 쓰냐. 그렇게까지는 들어가지 않아도 돼서 이렇게 일단 불러줄 거예요. 알았죠? 어떤 명제를 부정해봐. 결국 마지막에 뒤집으면 되기 때문에 결론 P, Q이다가 아니라 not Q이다 라고 읽어주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상식으로 그냥 저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 알아만 두도록 하시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부정,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 뭔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 녀석은 이제 뭐 해볼까요? 좀 이따가 더 다양한 문장들을 부정이라는 걸 하러 가볼 거야. 알았죠? 야, 그러고 보니까 수학 상에서 아까 내가 함수 방정식, 부등식 그거 필기 시간 줄 테니까 잠깐 펜 내려놔 해놓고 나서 필기 시간 따로 안 줬지. 어떡하지? 얘들아 썼겠지? 자, 요 녀석까지 쓸 거 있으면은 마무리 지어서 써주도록 하세요. 조금 있다가 다음 내용 하나 더 진행할 거고요. 왼쪽 녀석으로 넘어갈 건데 명제와 조건은 정확하게 이제 너희들이 구분하셔야 된다. 첫 시작이 다음 문장을 보고 명제인 것을 고르시오. 조건인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처음 등장합니다. 명제와 조건 반드시 구분해주고요. 명제라는 것 자체는 항상 가정이면 결론이다라는 꼴을 띄고 있는 그런 명제를 우리는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건과 조건이 나오고 결론도 조건으로 나와서 그 녀석들의 진리집합을 각각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결국 내가 뭐가 목적이라 그랬어. 명제는 참과 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참인지 것인지를 밝히시오라는 문제 반드시 등장한다 그랬거든. 그 참인지 것인지를 밝히는 방법을 내가 지금 설명한 겁니다. 뭐요? 이게 참인지 것인지 모르겠을 때 진리집합을 구해봐. 포함관계가 이게 된다면 참이 됩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이게 참이야 그럼 이거야. 그럼 거꾸로 이거면 참이야 이 얘기가 된다고. 알았죠? 알았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이거는 기호니까 뭐 딱히 중요한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서 위에는 이거는 그냥 한 가지 그 참거짓을 가지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져보는 한 가지 예시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 명제가 있고 조건이라고 있고, 조건도 명제도 전부 다 문장 또는 식이거든. 그 녀석을 뭐 해보자? 부정이라는 걸 해보자. 왜 부정이라는 걸 하는지는 지금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알았죠? 자, 자꾸 논리적인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 부정이라는 것도 그냥 가볍게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여기까지만 딱 하고 나면 내가 수학 선생님 같냐, 국어 선생님 같냐. 나는 내가 국어 선생님이 된 것 같아. 그래서 명제라는 단어를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나는 수학 선생님인데 국어를 가르치래 자꾸. 막 3단문법 나오고 난리 나거든. 계속 가볼게. 부정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은 두 가지 종류의 부정을 배우러 가셔야 됩니다. 무슨 부정과 무슨 부정이 있냐면 그리고라는 녀석이 있고요. 또는 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리고와 또는에 대한 부정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을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이거야. 가보자.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 P 그리고 Q. 얘를 뭐 해보자? 부정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 P 그리고 Q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 녀석을 뭐 해보자? 부정해보고 싶어요. 자, 부정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 not P, not Q. 둘 다 부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요, 또는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약간 무슨 느낌이야? 합집합, 교집합. 정확하게 해석했어요. 뭐 혼자 물어보고 혼자 방 잡으시고 난리 났는데, P 그리고 Q가 뭐야? P라는 진리집합. P, Q, Q. 그리고는 내가 뭐라 그랬어? 교집합이라 그랬지. 그리고는 교집합. 그리고는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겹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얘는 뭐가 되겠어? 부정이니까. P 그리고 Q에 뭐가 되겠어? 여집합. 무슨 법칙? 더 모르겠는 법칙. 맞죠? 그래서 무슨 법칙? 드물어간의 법칙을 써주면 P여, 합집합, Q여. 어머! P가 아니다, Q가 아니다, 합집합이니까 또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알았니?
이거고요. 거꾸로 가는 거는 네 무시할게요. 하면 되니까. 이거 드물어 가보시고 한 번 더 써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또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누구? 모든과 어떤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과 어떤이라고 있는데 그 녀석에 대한 부정은 있잖아.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보면 사실 되게 쉬워요. 일단 쓰기로는 모든 x에 대하여 px 어쩌고저쩌고 만약에 나왔다 치자. 이거 부정해봐. 또 어떻게 되게? 어떤 x에 대해서 대충 눈치껏 그리고는 또는 누르면 또는 그리고를 바뀌듯이 모든은 어떤으로 또는으로 바뀌겠지. 어떤 x에 대해서 not px가 됩니다. 자, 이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시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봐. 얘들아, 어떤 문장이 있다고 쳐봐. 모든 학생들은 안경을 썼습니다. 참이다 거짓말을 따지는 게 아니라 조건이니까. 모든 학생들은 X를 썼습니다. 아니 뭐래 X를 썼습니다. 뭐야? 안경을 썼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X를 썼습니다. 아니 자꾸 안경을 썼습니다. 그 녀석을 부정을 해봐. 부정. 아니야. 모든 학생들이 안경을 썼습니다가 아닌 상황을 예를 들어봐. 전부 다 안경을 안 껴야 부정이냐? 아니거든. 모든 사람들이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 명만이라도 안경을 안 낀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바로 부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경을 끼지 않았어요 라는 말이 부정이 되는 거야. 이거는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말고 실제 상황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예측을 해봐. 알았지? 다시 갑니다. 어떤 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 구성원 모든 사람들이 안경을 꼈습니다. 의 부정. 그게 아닌 상황. 한 명만이라도 안경을 꼈으면 아니잖아. 이게 되는 거라고. 모든 사람들은 남자입니다. 우울하다 그치? 모든 사람들이 남자인 상황이 아닌 상황을 예를 들어봐. 뭐 여자가 한 명만이라도 공대인데 공대? 여자가 한 명만이라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자다. 모든 사람이 여자라는 게 아니라. 알았죠? 그래서 모든은 어떤은 모든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이거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다음 문장, 다음 명제를 또는 다음 조건을 부정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올 겁니다. 알았죠? 이런 녀석 나오니까 상식적으로 잘 기억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문제 한번 풀고 와볼까? 좀 더 어려운 내용이나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먼저 뭐 해보도록 하자? 먼저 명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참고짓을 한번 따지러 가보도록 하자. 알았죠? 자, 어디로 넘어가냐면 우와, 우리 이제 수업 시작한 지 이제 30분 됐어? 수학하기 이렇습니다. 얼마나 따분한지 알겠지? 세상에. 넘어갈 거야. 91페이지 가보자. 자, 이거 지워도 돼요? 저거? 요거 잘 써놔. 너희 교재에 있나? 없어. 요거 있네. 대충 있네. 86쪽에 보면 거기 개념 플러스에 있거든. 위에 저기 1번 명제 옆에 오른쪽에 개념 플러스 보면 두 개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두 조건 P 또는 Q의 부정. not P 이고 not Q. P 이고 Q의 부정. not P 또는 not Q. 뭐 이런 거 나오고 밑에 어떤 거 모든에 대한 얘기. 요거 나옵니다. 알았죠? 요거 잘 필기 해놓고 잘 표시 좀 해놓고 다음 내용 넘어갈 건데 자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 필기를 해줬으면 해요. 별도의 노트에 따로 정리해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알았죠? 너희들이 지금 들었던 거 이거 교재 100% 버린다 그랬지. 버렸는데도 다음번에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잘 기억하려면 노트 필기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넘어갈게요. 1학년 때는 사실 습관을 들이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많은데 나중에 2학년, 3학년 돼보면 있잖아. 잘하는 애들 있잖아. 처음 한번 들을 때는 필기를 잘 해둡니다. 물론 가장 좋은 필기는 머릿속에 하는 필기야. 머리에다가 필기 잘하는 애들은 그런 애들은 뭐 좀 비상한 애들 수학을 진짜 딱 뭘 얘기해주면 싹 바로 빨아들이고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들 줄 아는 그런 미친놈들 그런 놈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적당하게 노력파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수학 잘하는 애들 보면 대부분 노트 필기 열심히 하고 잘 따라갑니다. 알았죠? 필기하느라 수업 놓치는 거 없고 필기하느라
수업을 놓치는 것도 없을 뿐더러 필기를 안 해서 나중에 까먹는 경우도 잘 없어요. 일단 계속 가자.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몇 개 풀어보면은 몇 페이지냐? 84, 54번이다. 페이지가 아니라 번. 이건 뭐야?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으세요. 자, 1번 예쁘다, 2번 키가 크다. 약간 집합 같은 느낌 들지 않냐?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집합도 애매하고 모호한 것들은 제외했던 것처럼, 집합을 안 했던 것처럼 명제인 것도 사실 누구는 지혜는 참이라고 하는데 정한이는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은 빼야 됩니다. 장미는 예쁘다 이런 거 보면은 지혜는 장미 보고 어머 예쁘다 할 수 있지만 정한이 같은 경우는 뭐야 이 가시 있는 꽃은 뭐 하면서 막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그런 모호한 녀석들은 명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조건이라고 불러줘요. 사람에 따라 판단하는 기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녀석. 그리고 세로미는 키가 크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정한이가 봤을 때는 세로미라는 애가 본인보다 크면 어머 크다라고 할 수도 있는가 하면 나처럼 키 큰 사람이 세로미를 딱 보면 야 넌 되게 조그만데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땡땡 1번 2번 땡땡. 그 다음에 3번은 땡이에요. 명제의 조건이에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정확한 얘기. 정확한 예시. 조건입니다. 조건. 3 들어가면 참, 3 말고 남이 들어가면 거짓. 그래서 진리집합은 3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 했었고 4번 이건 참이지. 아니 참이 아니라 답이지. 그치? 거짓인 명제잖아. 누가 봐도 5랑 6은 다른 걸 알아. 내 조카도 알아요. 내 조카 3살밖에 안 되는데. 알았죠? 5의 백승은 큰 수이다. 큰 수의 기준도 다르지. 5의 백승이라는 거는 큰 수다라는 거는 1, 2, 3, 4 같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자연수의 입장에서 보면 5의 백승 졸라게 큰 수죠. 근데 누가 보고 있어? 7의 백승이 보고 있어. 야, 넌 조그맣지 나보다 작은데 나보다 할 수도 있는 거라.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호한 것들은 제외하세요. 알았죠? 와 같은 식으로 명제를 막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명제가 뭔지 아니까 옆으로 넘어가면 뭐 하래? 조건 따져보래. 그치? 조건 따져보래. 자, 부정해보래. 부정을 해보래. 자, 뭐 해보자. 다음 명제죠. 그 부정을 구하는데 그냥 구하시오가 끝이 아니라 참인 것은 찾으라고 하네. 그러면 57번은 너희들이 하고요. 58번 부정을 구해주는 정도만 해보자. 자, 어떻게 하면 돼? x가 4-4보다 작거나 같다를 부정해주면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되겠다. 그치? x가 2보다 크다라는 걸 부정해주면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또는을 부정해주면 뭐가 돼요? 크리고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상식 뭐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부정이 있습니다. 부정은 어떻게 구해주냐면 자, 너희들이 상식을 알아도 지금 저 기호 자체가 무슨 얘기를 한 방에 써놓은 거냐면 x가 a보다 큽니다. x가 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를 and로 연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부정을 해줘야지. 그냥 냅다 부정해가지고 싹 다 뒤집어 버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나와요. 지금 이게 참이었다면, 참이든 거짓이든 이런 게 있었다면 논리적인 오류가 없는 식이라면 b가 a보다 커 1, 3 이런 거지. 예를 들어봐. 여기 1, 3 들어가면 되냐? 1이 어떻게 3보다 더 크냐? 만족한 거 없다냐? 그러면 아니잖아. 그래서 절대로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걸 그냥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요거는 반드시 and로 뜯어서 어떻게 써줘야 됩니다. x가 a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고 그리고 나서 뭐 해줘? 크거나 같다 아니지. 크다로만 바꿔주고 and를 뭐로? 또는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상식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나는 사실 이 답을 원했어.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걸 원했는데 있네? 여기 있네. 미안. 1번입니다. 알았죠?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을 찾자 뭐 이런 거 정도는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진리집합을 따져서 이제 진리집합을 가지고 참거짓을 따지러 가는 그 문제를 하러 갈 거야. 얘들아 진리집합은 내가 설명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문제 또 다 건너뛰면 나보고 양아치라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60번 조건 P를 만족하는 집합 찾아봐. 뭐야? 조건 P를 만족하는 집합 진리집합 찾아봐. 뭐야? 이항시켜서 방정식 풀면 끝난다 그렇지? 이걸 지금 문제라고? 자 63번 문제 풀어보세요. 63번 문제 풀어보세요. 기기 일단 가보자. 63번으로 갑니다. 아니 뭔 소리야. 맞네. 63번으로 갑니다. U라는 전체 집합 1, 2, 3, 4, 5, 6을 가지고 있어요. 두 조건
P, Q에 대한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 대문자 Q라고 합니다. 이게 뭐하라는 얘기야 이거? 완전 그냥 뭐하라는 얘기야? 집합 찾으라잖아. 집합. 뭐? 이거니까 무슨 집합? 교집합. 맞죠? 근데 일단 우리가 다뤄야 되는 전체 집합 자체가 뭐밖에 없거든. 자연수밖에 없어서 괜히 범위로 하지 말고 진리집합 P를 2, 3, 4로 찾아 넣는 게 편하고 할 때 제발 부탁 뭐요? 중괄호 좀 써주세요. Q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라 쓴 거야? A처럼 보이냐? Q는 어떻게 되는 거야? 3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4와 5 두 개 가지게 됩니다. 둘이 뭐 해주세요? 교집합을 구해주세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4 하나 가지게 되겠네요. 어때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답은 중괄호 4까지 해야 답입니다. 그냥 4 땡입니다. 땡. 중괄호 반드시 써야 돼요. 집합을 표현을 할 때 원소를 쓰고 싶으면 중괄호 안에 넣어주세요. 알았죠?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 있는 다른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뭐 예를 들어서 65번 같은 것도 그냥 내가 한번 해볼게. 다음 조건 블라블라 찾아보세요. P라는 녀석은 뭐예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예요. P라는 녀석은 P라는 녀석의 조건을 써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큰 겁니다. Q라는 조건을 써보면 X는 뭐 합니다? 5보다 큰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거 만들래.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X가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고 그 다음에 X는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렇지.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뭐가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P 그 자체가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Q를 뒤집어 버렸네. not Q가 됩니다. and니까 뭐 해주시면 되겠어요? 교집합.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또는 P 빼기 Q 이런 게 답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 오, 방금 보였어? P 빼기 Q로 가도 답이 나온다라는 거. 자,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보냐면 유형이 66번? 아니 뭔 소리야? 유형 4번. 자, 67번을 볼 건데 얘들아 잘 봐. 명제 P이면 Q에다가 참임을 보이는 게 아니라 거짓임을 보여야 되는데, 자, 명제가 거짓이래. 어떤 명제가 거짓이다라면 그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니? P가 Q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게 바로 명제가 거짓이다를 의미하잖아. 왜 거짓이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P가 Q 밖에 있다는 얘기잖아. 완전 밖에 아니라 바깥에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잖아. 쏙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누구야? 얘네들. 얘네들이 바로 P면 Q입니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뭐예요? 반례가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잘 기억해놔. 거짓임을 보이는 예시는 항상 가정의 진리집합에서 결론의 진리집합을 빼시면 됩니다. P 빼기 Q예요. 기억하세요. 알았죠? 반례를 들 때 아무거나 찾는 게 아니라 P를 만족하는 것 중에 Q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찾아가는 거거든. 가정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결론에 들어가지 않은 녀석을 찾아주는 거야.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라라고 하면 진리집합 왜 이러고 있단 말이지. 잘 기억해놔. 가정의 진리집합에서 결론의 진리집합을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거기 들어봐. 이거는 풀지마. 답 쓰지 말고 내가 그냥 하는 거 말로만 따라와봐. 66번 보면 3의 배수이면 4의 배수가 거짓임을 보이는 예시는 뭐야? 3의 배수 중에서 4의 배수가 아닌 거잖아. 3의 배수인 것 중에서 4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얘들은 전부 다 3의 배수만 들고 있는데 4의 배수가 아닌 거는 오직 3번 하나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답을 내는 거야. 졸라게 쉽죠? 오케이? 이거 집에서 다시 한번 잘 고민하면서 풀어보세요. 물론 답은 보자마자 15가 보이겠지만 답을 체크 안 해놓으면 그래도 한번 풀게 되거든. 알았지?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서 풀어줬으면 합니다. 그러다면 이제 뭐 합니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나 이런 걸 따질 줄 알다 보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뭐 하러 갑니다?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를 찾으러 가는데, 자, 수학은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알았죠? 무조건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명제가 참임을 보이려면 무조건 가정과 결론의 진리집합을 찾으면 되나요? 아니, 그냥 논리적으로 참거짓을 따지는 경우도 있어. 그럼 다시 한번 명제는 문장이니까 참거짓을 따지려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돼요. 아니, 가정과 결론을 나눠서 진리집합으로 따져야 되는 경우도 있어. 둘 다 적절하게 잘 사용하세요. 문제 중에서 어떤 거는 진리집합으로 풀리는 거고 어떤 거는
논리적으로 생각만 해도 당연히 참이네, 당연히 거짓이네가 나오는 문장들도 있습니다. 알았죠? 무조건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막 스스로 공식화를 해. 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풀면 돼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알았죠? 풀이는 당연히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외우라고 알려줬을 거야. 알았지? 찾아가세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69번 같은 거 보면 참이 명제 찾아보래. 야, 모든 소수는 홀수냐? 생각해보면 되잖아. 소수, 홀수, 소수, 홀수 진리집합을 따져도 돼. 소수에는 뭐 있어? 2, 3, 5, 7 따다닥. 홀수에는 뭐 있어? 1, 3, 5, 7 따다닥. 다 들어갔냐? 아니, 이 때문에 못 들어가. 거짓.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12의 약수 2번 간다.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6의 약수는 1, 2, 3, 6. 포항은 이거 아니네. 땡. 그리고 3번은 모든 원은 서로 합동이다.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모든 원들은 서로 합동이냐? 서로 합동이냐? 닮음도 아니고 합동이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 그치? 땡. 합동이 되려면 반지름이 똑같아야지. 4번 AC와 BC가 같으면 무조건 A는 B니? 아니요.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 이건 수학적 상식인데 얘가 참이대로 하는 진리집합을 따져보는 게 이런 것도 있어. C가 0이 아닌데 A가 B가 같은 거. C가 0이 되는데 A, B 같은 거. C는 0인데 A, B가 다른 것도 있어. 여기는 A, B가 같은 거밖에 없어. C가 0인 것도 있고 0이 아닌 것도 있겠지만 A와 B가 같은 거밖에 없어. 진리집합은 이게 되지 못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4번은 고집.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A, C, B, C가 같다 그래서 무조건 A, B 같은 건 아닙니다. 왜? C가 0이라서 같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거고요. 5번은 5번은 2는 4와 6의 공약수. 이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맞는 말이지. 4와 6의 공약수 2 있잖아. 맞지? 몇 번 가볼까? 71번 풀어보세요. 71번입니다. 답 뭐예요? 2번입니다. 2번. 1이면 제곱하면 1이다. 이게 뭐야? 보자마자 참이잖아.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1이니까 당연히 제곱하면 1이다. 참인데 진리집합 따져보면 얘는 1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 있어요? 마이너스 1과 1이 있어요. 그럼 포함능이 어떻게 돼요? 이거 성립하네 참. 뭐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도 있어. 나는 그런 풀이를 좀 더 좋아합니다. 물론 생각할 수 있으면 당연히 참이면 좋지. 5번 봐봐. 곱해서 양수란 말은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양양인 예시들도 있고 음음인 예시들도 있고 걔네들이 진리집합으로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있어? 양수밖에 없어. 포항하게 이거 되니? 아니 거꾸로 가야 돼. 틀렸어.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된다고. 난 4번은 말도 안 되지. 미쳤지 이거는. 양수 음수인 것도 있고 그게 똑같고 음수 양수인 것도 있고 그게 똑같고 0인 것도 있어요.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인 거는 0밖에 없잖아. 뭐야 포항하게 미쳤지. 이런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한번 거꾸로 생각하면 맞아. 양수랑 양수를 더하면 양수다는 맞는데 얘는 지금 거꾸로 됐지. 더해서 양수라 그래서 무조건 양양밖에 없니? 아니 음수 양수도 있고 양수 음수도 있어요. 근데 양수인 게 크기가 더 커서 더하면 양수인 경우 그런 것들도 있거든. 0과 양수도 있고 다양하잖아. 그래서 3번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문제는 이제 1번인데 선생님 이거 맞는 거 아니야? 특히 개똥인 애들 막 있어요. 막 뭐? 개똥인 애들 미안해. 이런 것도 있어 막. 그런 거는 저게 있었다면 참이 맞아. 근데 저 말이 없으면 거짓이거든. 지금은 이게 참이 되려면 AB가 유리수라는 얘기가 있어야지. 그 말이 없어서 얘는 틀렸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런 겁니다. 자, 다음 장 갈게요. 명제인 참거짓 따지는 거 정도는 해봤고. 자, 다음으로 가보자. 넘어가면은 몇 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 학교 시험들 본격적으로 시작되네. 몇 번? 73번 가보자. 두조건 PQ에 대하여 명제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해보자. 얘들아, 이런 문제 별표는 쳐두세요. 언제 또 하더라? 모르겠다. 언제 2차 방정식 쪽에서 할 텐데 아마. 아니야. 좀 이따 써줄게. 등무시기가 있어요. 자, P, Q,
잘 나와 있다, 그렇지? P면 Q에다가 참이 되고 싶대. 그럼 펑은 어떻게 돼야 돼? 이거요. 됐지? 가정이 결론에 들어가면 됩니다. 진리집합 어떻게 된다고? Q 안에 쏙 들어가주면 돼. 그럼 Q 다시 좀 써보자. Q. 뭐? X만 남겨봐야지. 세 군데 전부 다 뭐 더해요? A 더해볼까? 이거다, 그치? 그러고 나서 Q가 P를 뭐 하도록? 팍 포함을 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보자. P부터 그려봅니다. P 어디 있어요? 2, 5. 그 등호 포함해서 사입 범위. 여기가 진리집합 P입니다. Q 한번 표현해봐야지. Q는 어떻게 되면 돼? 얘를 덮어버리면 됩니다. 자, Q. 여기는 A-3, 얘는 A+3. 그럼 이제 너희들은 수직선상에 있는 이 녀석들을 보면서 답을 해주면 돼. 자, 수직선에 잘 표현을 해놨다, 그치? 이 녀석 한번 잘 볼 건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일단 누가 봐도 오른쪽에 있는 게 크면 돼. 그 범위는 일단 만들었는데 여기서 내가 등호 조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잘 봐.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그거를 이제 따져야 되거든. 등호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니 문제가 안 되니 그거를 너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이 녀석 봐봐요. 갑자기 칼을 들어서 미안해. 쫄지 마세요. 그냥 막대기가 너무 멀어서 칼 잡았어. 뭐예요? 얘가 더 크면 돼. 더 뚝 떨어져 있으면 되는데 등호가 붙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 등호가 된 상황으로 생각을 해봐. 얘도 5고 얘도 5가 된 상황을 생각을 해봐. 5, 5, 바깥에 있는 게 5를 안 가졌는데 안에 있는 게 5를 가졌다? 에이, 말도 안 되지. 즉, 등호가 붙은 상황은 거짓이다,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등호를 붙여보고 경계를 만나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얘도 마찬가지. A는 뭐예요? 5보다 작다. 정원이 뭐라 써는 거야, 이거? A는 2보다 크다. 그래서 A의 범위는 결국 뭐가 된다? 2보다 크고 5보다 작고. 알았죠? 이게 답입니다. 어때요? 아, 이 칼? 아, 나 또. 가끔씩 애들 머리 때리는 용도로 쓰고. 너 이거 찍었어, 안 찍었어? 저 찍어서 맞춘 거야. 네 머리를 찍어버린다 하면서 찍어버리거든. 그런 용도의 칼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다 말았어? 아, 답은 3번 이겁니다. 알았죠?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야, 그리고 75번 봐봐. 야, 이제 집합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온다, 그렇지? 야, 이거 보면서 딱 보자마자 답 나오냐? 75번 보자마자 답 나오나? 너희들이 집합 연산 잘 풀어봤으면 사실 이거 보자마자 답 나와. 보자마자 답 나오나? 5초? 10초 드릴게. 답은 3번. 나오니? 참일 때 P면 Q이다. 참이면 P가 Q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간다. 이거다, 그렇지? 이걸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뭐야? 일단 보자마자 빨리 확인해야 되는 게 2번, 3번 아니겠냐? 얘는 뭐야? 두 집합을 교집합에 연산했는데 둘 중 하나가 나오면 그 녀석이 작은 거. Q가 부분집합인 거. 두 집합을 연산을 했는데 합쳐 둘 다 QQ면 둘 중 하나는 P가 부분집합이고 하나는 Q가 부분집합이겠네. 얘 뭐야? 합집합을 했는데 두 개 하나가 나오면 그 녀석이 뭐 하는 거? 큰 거 포함하는 거. 3번이 답이네. 바로 남아야지. 그쵸?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연습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헷갈리는 거 두 개 하나 하고 갈까? 하나만 하고 갈까? 79번 갈게요. 자, 79번 풀어주시고요. 82번 풀어주세요.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79번은 지금까지 설명하던 그 녀석들 다시 한번 보면서 풀어보자라는 얘기고 82번은 그냥 부정을 한번 구해볼래? 약간 요런 의미입니다. 알았죠? 두 개 좀 다른 유형이에요. 다른 유형인데 82번 처음이지만 앞에서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고
79번은 방금 설명한 것 같은 거라서 한번 풀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명제는 있잖아. 절대로 집합을 떼놓고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명제는 기본적으로 집합에 대한 얘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확인하면 되지. Q가 R의 부분 집합인가? 2번은 P가 R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인가? 3번은 P 교집합 Q가 R의 부분 집합인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면 돼. 그래서 뭐 다 쓰고 할 필요 없이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명확하게 참인 게 있으면 거기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실. 알았죠? 알았죠? 자, 갑니다. 기억. 1번. Q가 R의 부분 집합이니 미쳤지. 땡. 땡. P가 R의 여집합이니 P가 R의 여집합이니가 아니라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니 R의 여집합은 이거다, 그치? 거기 안에 P가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네. 네, 2번이 참이에요. 그래서 3번은 P교Q. P교Q는 어디야? 여기지. 여기가 R의 부분 집합이냐? 아니, R은 여기 있어. 떨어져 있어. 땡. 4번 합집합이 Q의 부분 집합. 그냥 합집합부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P, R의 합집합은 이거랑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Q 안에 들어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치? 땡. 그 다음에 Q여가 P의 부분 집합에 들어가니 P는 여기 있어. 근데 Q여는 여기 있으면 여기. 얘네 때문에 P 안에 들어가지 못해. 맞지? 땡.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음 81번으로 가볼게요. 2번이네. 82번으로 가볼게요. 이 81번은 아까 했던 거. 모든 학생은 안경을 쓰고 있다의 부정. 그게 아닌 상황은 어떤 사람이 안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게 있는 거. 맞죠? 82번 갑니다. 답 쓰지 말고 푸세요. 어떤 X에 대하여 블라블라 부정하래. 블라블라 부정하래. 뭐하래? 어떤 모든으로 먼저 바꾸고 시작해야겠다. 그렇지? 그럼 일단 탈락인 거 뭐뭐 있어? 빠밤. 모든으로 일단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 어떻게 보라 그래서 내가 2보다 크거나 같다 and라고 했지. 그럼 일단 또는으로 바꿔줘야 돼. 이거 개소리. 또는 되니? 그럼 뭐야 이거? 그래서 이 녀석을 뭐 해봐? 부정해봐. 그럼 뭐야? x는 2보다 작고요. 이거네 2번이 답이겠네.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요렇게 답을 내주는 거지. 알았죠? 어때요? 정말 쉽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내용 명제의 역과 대우라는 파트가 시작되는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남아있는 내용 몇 개 없습니다. 유형 딱 5개 남았네요. 자, 쉬었다가 진행할 거고 지금 현재 시간 16분입니다. 오늘은 조금 길게 쉴까? 35분에 시작할게요. 8시 35분에 시작할 건데 자, 한 33분까지 들어와 있어. 알았지? 대충 시간 봐서 34분에서 35분쯤 사이쯤 시작할게 그냥. 아니다. 그래 35분에 하자. 통클레면 제대로 통과하지. 35분에 시작할게요. 이제 명제라고 하는 녀석의 참과 거짓을 밝혀보자 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명제의 뭐 부정도 해봤고 참거짓 뭐 해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을 하러 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개념 설명 첫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세요. 써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명제의 역과 대우라고 하는 놈인데 자 교재에는 역과 대우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는 설명을 위해서 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녀석을 가지고 올 겁니다. 가볼게요. 어떤 명제가 있어. P면 Q이다 라고 생긴 이런 명제를 우린 다룬다 그랬지. 이 녀석의 역인 명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 너네가 사실 수학 하를 하면서 역, 함수 이런 걸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사실은 뭔지 알 텐데 뭐 지금은 뭐 딱히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명제의 역이 뭐야? 거꾸로 화살표 방향 거꾸로 가주면 돼.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죠. 뭐예요? Q이면 P이다. 이게 바로 P면 Q이다 라는 명제의 역인 명제입니다. 알았죠? 두 번째
영만 있나? 아니,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녀석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 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 이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거라서 그냥 바로 갈게요. 이는 뭘 말하는 거냐면 가정과 결론을 모두 부정하는 거. 명제의 부정은 결론을 뒤집으면 된다 그랬지. 근데 논리학 말고 우리가 하는 그냥 고1 2학기 수학하 거기서의 명제는 이는 부정은 결론을 뒤집으라 그랬어. 근데 이라는 거는 가정과 결론을 모두 다 부정하는 거를 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그럼 뭐가 되겠어? 그러면 얘랑 얘는 무슨 관계에 있어? 가정과 결론의 자리가 바뀌었다. 그치? 이게 바로 역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때 나오는 녀석입니다. 누구? 대각선 방향. 대각선 관계에 있는 이 녀석을 잘 보면 그럼 무슨 관계에 있어 결국? 이렇게 돌아오든 이렇게 돌아오든 가정과 결론을 결국에는 자리를 뒤집으면서 둘 다 부정을 하는 관계에 있는 이게 바로 대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오케이? 이게 바로 대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만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대우라는 건데 왜 대우가 중요한지 한번 보자. 아까 들었던 예시를 봐봐. 배 선생은 한국 사람이야. 참이죠. 한국 사람은 배 선생이야. 거짓이었습니다. 무슨 관계에 있어? 역.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는 무조건 거짓이냐? 즉 역인 명제는 참과 거짓이 반대냐? 그거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 왜 그러냐면 양의 정수는 자연수이다. 참이죠. 근데 거꾸로 뒤집으면 참이기도 합니다. 와 같은 식으로 역인 명제가 참일 수도 있어. 본 명제가 참일 때 역인 명제는 참일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본 명제와 원래 명제를 말합니다. 본 명제와 본래의 명제란 얘기죠. 역인 명제, 이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어차피 교육과정에서 뺐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해줄게. 역인 명제는 참과 거짓이 뭐하다? 무관하다입니다. 자, 그냥 아예 관계가 없는 거야. 본명제가 참일 때 여기 참일 수도 있고 본명제가 참인데 여기 거짓일 수 있어. 본명제가 거짓일 때 여기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본명제가 거짓일 때 여기 거짓일 수도 있어요. 알았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가 등장할 거야. 자, 다음 명제에 대하여 역인 명제의 참과 거짓을 말하시오 라고 하면 원래 명제 참 거짓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역인 명제를 직접 구해서 역인 명제의 참 거짓을 따져봐야 됩니다. 알았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는 교육까지 없는 거라서 그냥 알아만 두면 되는데 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라는 명제도 원래 명제와는 무관합니다. 알았죠? 근데 본 명제와 대우인 명제는 어떨까? 참과 거짓이 뭐합니다? 일치합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P라는 놈이 Q 안에 쏙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Q의 여집합과 P 여집합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이거 기억하면 편하다고 했던 집합의 포항관계에서 했던 내용 기억나나?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있잖아. 여집합들끼리는 부등호 방향, 아니 부등호 방향이네. 포항관계 방향 거꾸로 뒤집어라 그랬어요. 그겁니다. 성립합니다. 본명제의 대우명제 참이네. 본명제가 참이면 끝. 알았죠? 거짓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가 있어. 다음 명제의 대우명제를 참거짓을 밝히시오라고 할 때 원래 명제가 주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 명제의 참거짓을 밝히면 그냥 그게 답이에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본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시오라고 했는데
진리집합을 따져보자니 원래 명제가 너무 까다로워. 그럴 때 하는 작업 뭐? 대우를 구해보세요. 대우가 참이면 본명제도 참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거? 여기 있나? 여기 있다. 91번 갑니다. 다음 명제이 뭐 하래요? 참과 거실을 밝혀보세요. 또는 참일 때 A를 구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치? 이 명제가 참이래. 얘들아. 1이 아닌 거라는 조건이 있어. 1이 아닌 건 뭐 있어? 야, 1 말고 진짜 모든 실수 다 있잖아. 0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고, 플러스 3분의 2도 있고, 루트 3도 있어. 이거 언제 다 예시를 들래? 모든 예시에 대해서 확인 안 하면 이거는 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진리집합 못 따집니다. 더나나 얘는 인수분해도 못해. A 때문에. 근해 공식 쓰자니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합니다? 이 명제가 참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세요? 대우 명제를 구해주세요. 자, 대우 명제를 구해주세요. 그럼 대우 명제를 가면은 가정과 결론을 자리를 바꿔. 그리고 부정하시면 됩니다. 아니다는 이다로. 결론에서도 아니다를 이다로 고쳐주면 되고, 이게 참이면, 본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거. 실수에 대해서라는 거를 보고, 선생님 실수에 대해서라는 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니까 어떤 실수를 고쳐야 되는군요. 아니야. 이 실수 x에 대하여는 그냥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수의 범위를 나타내는 전체 집합을 말하는 거라서 범위는 건들면 안 돼. 똑같이 실수입니다. 허수에 대한 게 아니라. 알았지? 알았지? 그래서 이걸로 갑니다. 그러면 1이면 성립한다. 어머!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포함관계에 성립한다. 여기에 1 있다는 얘기지.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뭐 이렇게 화살표로 성립해도 되는 거지. 1 넣어주세요. A는 1입니다. 끝.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았죠? 원래 명제의 참거짓을 밝히기가 힘들 때, 그때 대우 명제의 참거짓을 가지고 대신 답을 써줍니다. 이해되었죠? 밝히는 것도 마찬가지. 자, 88번 한번 풀어보세요. 대우 명제를 찾아가는 거 한번 해보자. 읽어볼까요? 명제 정사면체는 4개의 면이 모두 정삼각형입니다. 라는 녀석의 대우를 나타내보래. 정사면체는 4개의 면이 모두 정삼각형이다. 이 대우를 생각해보자. 가정과 결론을 먼저 잘 쪼개서 숑 뒤집으면 될 거예요. 맞죠? 맞죠? 88? 여기가 가정 결론 아닐까? 정사면체이면 4면이 모두 정삼각형이다. 이게 지금 가정과 결론이잖아.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봐. 4개의 면 어떤 것이 삼각형이 아니면 그러면 정사면체가 아니다. 답 어디 있어요? 됐죠? 어떤 것이라도 하나라도 정삼각형이 아니면 그건 정사면체가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알았죠? 끝.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 대우 찾고 할 때 너희들이 이제 실수하지 말라고 그거 연습 좀 시키고 싶었던 거고. 자,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만나고 나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 하나 들어가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3단론법이에요. 이거 언제 배웠어요? 너네 중학교 때 과목 이름을 모르겠네. 도덕이라고 부르는지 윤리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나오는 거 하나 있지. 소크라테스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뭐합니다? 죽어요. 이거야. 명제로 따지면 P이면 Q입니다. Q이면 P입니다. 뭐래? R입니다. 따라서 P는 R입니다. 이건데 왜 그런지 한번 봐봐. 진리집합으로 생각하면 졸라게 편해요. P이면 Q입니다. Q이면 P입니다. 뭐래? R입니다. 그럼 뭐야? P가 제일 안에 있고 Q가 그 밖에 있고 P가 그게 또 그 밖에 R이 있잖아. 이거잖아 이거. P는 R의 부분집합인가요? 응. 끝. 수학으로는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3단원법 문제가 그래서 어쩌라고? 자, 실제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 잘 봐요. 참인 명제들을 한 2개 정도 줄게. 그거 가지고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제를 고르셔. 이게 예시 문제입니다. 3단원법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야, 사실. 3단원법을 누가 설명을 해? 그냥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는 건데, 알고 있는 거고. 뭐가 목적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참인 명제를 찾아가는 거가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참이 되는 명제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참이라고 밝혀진 명제를 모조리 다 써주세요.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3단론법을 잘 한번 생각해봐. 이 얘기인데 여기서 참인 명제를 싹 다 쓰세요라는 게 주어진 명제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놈의 대우 명제들도 있습니다. 참인 명제를 싹 다 쓰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 주어진 명제만 가지고 P면 not Q이다. 그 다음에 not Q이면 R이다가 끝이 아니라 Q이면 not P이다. not R이면 Q이다를 싹 다 만들고 나서 이 4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참인 명제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물론 이 문제가 원하는 거는 숑 이게 답일 거야. 그래서 주어진 명제만 가지고도 답이 나오는데 아닌 문제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바로 93번인데요.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녀석을 찾으세요라는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결국 마찬가지야. 주어진 명제와 그놈들이 대우 명제를 일단 싹 다 써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실제 문제를 푼다 치면은 나는 보통 밑에 한 줄 다시 쓰는데 not Q이면 not P입니다. 있어요. Q이면 나달입니다가 있고요. 이놈의 대우 P이면 Q입니다가 있고 이놈의 대우 R이면 not Q입니다도 있어요. 그 4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참이라고 하는 거고 만들지 못하는 것들은 거짓이라고 하는 건데 자 시작 1번 P면 나달이다 갈 수 있냐? P면 Q이다 Q이면 나달이다 참이에요. 3단론법을 따지시면 됩니다. 2번은 그냥 여기 대우에 있네 참이에요. 3번은 P면은 Q입니다. 여기 있네 참이에요. 4번 not P면 not P면 R이다라고 하는데 not P로 출발한 것 자체가 있어? 시작 자체를 못합니다. 이런 거에서 답이 바로 나온다고 알았죠? 또는 시작은 했지만 중간에 이어받아서 R로 끝날 수 없으면 그때도 뭐 이제 답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5번은 R로 출발해서 not Q로 갑니다. not Q에서 이어받아서 not P로 왔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뭐 참인 명제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제,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 명제를 찾으세요 라는 문제는 주어진 명제를 포함을 해서 모든 참인 명제를 먼저 쓰고 시작합니다. 3단도법을 또 따지기 전에 그냥 참인 명제를 먼저 따져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3단론법을 쓰러 가는 겁니다. 이해됐죠? 방금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신들이 한번 해볼까? 뭘 해봐야지? 다음 장 넘어가봐요. 뭐예요? 97번 풀어보세요. 독서실 풀어보세요. 요런 녀석 풀 때 제발 부탁 하나 이 상식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애들이 있어. 내가 실제로 봐서 그래. ABC 3명이 독서실 간대. 시험 기간인가? A가 독서실 가면 B가 간대. 아, A는 친구구나. 그럼 5번을 딱 먼저 봤어. A가 안 가면 B가 안 간다. 그렇지. 친구면 안 가니까 안 가겠지. 당연히 5번. 답은 빵. 미친놈 아니냐? 그 정도면? 그렇지. 수학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푸세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A가 가면 B도 간다. not A. A가 가지 않으면 C가 간다. 그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찾으라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not B이면 뭐하다? not A이다. not C이면 뭐하다? A이다. 대우 명제까지 다 쓰고 나서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찾으러 가셔야지. 1번 뭐야? A가 가면 B가 간다. 가야만 B가 간다.
A가 갈 때만 B는 무조건 가냐? B가 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냐? 한번 생각해보자. 좀 이따가. 좀 많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2번 가보자. C가 독서실에 가면 B는 독서실에 가지 않는다. 다시 뭐라고? C가 독서실에 가면 B는 독서실에 아우 말이 안 나와. C가 가면 B는 가지 않는다. C가 가면에서 만들 수 있는 거. B가 가지 않는다.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C로 출발한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치? 없어요. 거짓. 3번 가보자. B가 독서실에 가지 않으면 not B이면 그럼 뭐다? C가 간다. 한번 가보자. not B이면 not A이다. not A이면 C이다. 만들 수 있네. 3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4번으로 가보자. A가 독서실에 가면 C가 가지 않는다. 다시 뭐라고? A가 가면 C가 가지 않는다. not C. 가보자. A로 출발합니다. B로 끝났어요. B로 출발하는 게 없어. not C까지 연결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5번. A가 가지 않으면 B도 가지 않는다. A가 가지 않으면 C가 간다. C가 가면에서 이어서 여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짓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알았죠? 그러면 1번은 뭔데? A가 독서실에 가야만, 그래야만 반드시 독서실을 가니? 그거는 몰라. 추론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B가 가는 게 오직 A가 갈 때만 존재하니? A가 가지 않아도 B가 간다라고 보장한 적 있어 없어? A가 가지 않으면 B가 가지 않는다. C가 가도 B가 가지 않는다. C가 가도 B 이런 거 만든 적 없잖아. B로 간다는 거는 A가 가야만 간다가 아니라 A가 가면 가지만 A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도 B가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즉 얘가 가는 거는 뭐까지 밝혀줄 수 있다면 A가 안 가면 B가 안 가는 거. 그것도 밝혀줄 수 있니? 이거와 동시에 라는 말인데 그걸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거짓이거든. 얘가 거짓이니까 A가 안 간다 그래서 B가 안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건 몰라요. 따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뭔지 알겠지? 갑니다. 넘어갈게요. 책이 번져 있네. 자, 갈게요. 자, 그러면 몇 번? 몇 번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고, 그럼 이제 마지막 딱 하나 남았습니다. 무슨 조건? 유형 11번, 12번, 13번 가봐요. 이름에 뭐라 붙어 있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자, 요거 지어도 되죠? 마지막 남았습니다. 하나.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이 하나가 딱 남았는데, 그거 얘기하고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도 있죠.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장 P면 Q라는 명제가 있었어. 근데 그 명제가 참이라는 걸 내가 밝혔다고 생각을 해볼게. P면 Q입니다 라는 명제 자체가 참이에요. 참이라고 밝혀진 명제가 하나가 있어. 그때 물어보기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게 참이라고 할 때 P는 Q이기 위한 뭐뭐뭐뭐 조건이다 이런 거. 또 Q는 P이기 위한 다시 뭐라고? 결론에 있는 Q라는 조건은 가정에 있는 P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일까?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일단 가볍게 내가 드는 예시를 한번 잘 봐봐. 내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들어준 예시가 있는데 그 예시가 뭐냐면 서울에 있는 인서울이라고 하죠. 고2, 고3이 되면 이제 꿈과 희망이 되는 거. 인서울. 이런 거 막 하지. 서울에 있는 여대가 있어요. 별로 좋아하는 대학은 아닌데, 그렇지? 서울에 있는 여대는 이면 여대이다. 얘들아, 참이야 거짓이야? 서울에 있는 여대는 남대냐? 아니잖아. 서울에 있는 여대는 여대입니다. 맞아요. 참이에요. 참이 명제가 있다고 해볼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조건을 우리는 무슨 조건? 가정, P라고 부르고 있고 여기 있는 조건을 무슨 조건? 결론, Q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P와 Q의 관계를 한번 있는 그대로 살펴보자는 거야.
P라는 조건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P라는 조건을 보면 어떤 조건이야? 서울에 있습니다. 여대예요. P라는 조건은 서울에 있어야 하고 여대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근데 Q라는 조건은 여대라는 것만 만족하면 돼. 그럼 한번 생각해봐. P이고 싶어. 네? P가 Q이고 싶어.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봐. P라는 조건만 보면 Q라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때? 인서울이고 여대인데 여대를 만들고 싶어. 이미 여대 가지고 있지. 더 필요하냐? 아니요. 이미 뭐합니다? 충분합니다 라는 얘기야. P라는 것은 Q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조건이야. P가 더 까다롭거든. 이란 얘기고, 거꾸로 Q는 P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다? Q라는 것은 P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을 더 필요로 합니다. 또는 P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라는 의미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불러줘요. 그럼 이걸 가지고 계속 따져야 돼. 이거를 맨날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를 막 생각을 하는 거 봐. 지금은 내가 쉬운 예시 든 거야. 인서울여대, 여대. 근데 수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가지면 야 이게 충분한 거야? 필요한 거야? 막 헷갈리게 된단 말이야. 상황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만 가지고 예를 든다면 명제란 단원이란 건 존재하지도 않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지.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들 때문에 뭔가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잖아. 다시 한번 갑니다. 외워두세요. 참인 명제에 대해서 가정은 결론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요. 결론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그럼 너희들이 외우는 건 어떻게 외운다?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생각도 하지 말고 가정, 결론 이딴 식으로 외우지 마세요.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자, 참인 명제를 다시 한번 봐봐. 참인 명제를 봐봐. 자, 뭐 하고 있어? P가 Q한테 뭐 하고 있어? 총을 쏘았어요. 뭐? 화살표 방향으로 P가 뭐 했어? 야이씨 뒤져라 하면서 총을 빵 쏘는 거야. 빵. P가 뭐 했다고? 총을 쏘았네요. 총을 쐈으니까 뭐야? 충으로 잘못 썼다 그렇지. 충분 조건입니다. 와씨 예시 드럽게 못 듣나? 이해됐어? 야 그럼 P가 Q한테 총을 쐈잖아. 충분 조건이 결론 P한테 뭐였어? 총을 쐈어. 총을 빵 맞은 Q는 뭐가 나요? 총을 맞았어. 야 총을 맞아 본 적은 없지만 총을 맞으면 뭐 나냐? 배그 해보면 P 나잖아. 뭐? P류 조건이 되는 거야. 쉽게 외울 수 있겠다 그치?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어떻게든 외워달라는 걸 요구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뭐? 참인 명제에 대해서 화살표를 보내는 녀석이 뭐다? 총을 빵 쏘는 놈. 총을 쏘는 놈이니까 충분 조건. 총을 맞는 놈, 화살표를 받는 놈. 결론에 있는 놈은 참인 명제에 대해서 뭐 하는 놈이다? 총을 맞는 놈. 뭐가 나? 피가 나는 놈이에요. 필요 조건입니다. 알았죠? 외울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가보자. P라고 하는 것은 뭐 하면서 Q한테 어머 총을 쏘았네. 총 충분 조건. 총분이래. 충분 조건. 자, Q는 P이기 위해서 뭐 했어요? Q는 뭐 했어? Q 이기 위한을 무시하고 봐. Q는 뭐 했어요? P가 나죠. 총을 맞았으니까요. P가 나니까 필요 조건입니다. 라는 게 있어요. 쉽게 외울 수 있겠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번외로 누구도 하나 있냐면 P면 Q입니다. 라는 것이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총 쐈어. 이거 뭐라 불러, 이거? 럽샷이라 부르지? 그치? 너네 FPS 게임 해봤니? FPS 게임 보면 이제 라플 대 라플 막 총알기면서 들어가다가 둘 다 서로 헤드샷 해가지고 막 죽은 거. 그때 뭐라 불러? 럽샷. 막 하잖아. 스나는 럽샷이면 보통 한 명은 피가 반쯤 깎이거나 개피 남고 실피 남고 나머지 한 명은 죽어버리고 이거 보통 이러는데 그렇지? 나도 한때 서든 많이 했거든. 자, 아무튼 가자. P면 Q이다. Q면 P입니다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그러면 P와 Q는 서로 뭐 하고 있어? 서로 총을 쏘자. 동시에 P가 난다, 그치? 그래서 Q이기 위해서 Q도 마찬가지로 P이기 위해서 뭐가 됩니다? P가 나고 총도 쏘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충분 필요 조건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알았죠? 조건의 이름은 딱 필요 충분 조건 하나 남아있으니까 그거까지 같이 기억을 하도록 하시오. 외울 수 있겠소?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문제 한번 풀어봐야지. 자, 98번으로 갈 건데요. 보통 이쯤 되면 역시 너희들의 이 드립은, 나의 이 드립은 역시 예견되어 있는 드립이거든. 스크립트를 짜놓은 드립이 있고요. 즉흥적으로 하는 드립이 있는데, 즉흥적으로 하는 드립들은 보통 빵빵 터져요. 물론 온라인이다 보니까 즉흥적인 드립은 최대한 아끼고 있어. 왜? 어차피 드립이 터지지 않을 걸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잘 쓰지 않지만 저런 거는 보통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드립이라기보다는 사실 외우라고 하는 거긴 한데 외우라고 하는 드립이거든요. 예정이 되어 있는 드립, 스크립트에 짜여져 있는 딱 드립인데 아니나 다를까 오프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실패한다. 그렇지. 참 재밌는 건데 사실 표정 보면 뭐야 저 병신 하면서 막 그러고 있으면서 집에 가서 씻을 때는 총을 쏘면은 충분 조건, 피가 나면 필요 조건 하면서 외우고 있거든. 굉장히 잘 외우시는 거죠. 잘 외워두세요. 알았죠? 98번 갑니다. 아닌데. 맞네. XY가 실수일 때 이거는 전체 집합의 범위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냥 무시. 다음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 아닌 걸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야. 참인 명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도록 만드세요. 이게 아니라고. 와, 근데 진짜 반응 없으니까 나 되게 바보 된 것 같아, 얘들아. 크크크 세 번만 딱 써주라. 알았지? 자,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맞는데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을 찾아보래. 야, 뭐 하래? P가 Q이기 위해서 뭐? P가 나지만 총은 못 쐈어. 그런 거 찾아보래. 진리집합을 뭐 해보래? 포항항해가 이거는 성립하지만 얘는 성립하지 않는 상황을 찾아보세요. 그 말은 뭐 하라는 얘기야? Q가 P의 부분집합인데 같지는 않은 진부분집합이 되도록 만들어 보라는 얘기잖아. 따지러 갑시다. 진리집합으로 갈게요. 여기는요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곱해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물론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것도 있겠어. 하나는 3인데 하나는 3분의 1인 것도 있어. 뭐야? 이게 훨씬 많네. 틀렸습니다. 끝까지 안 써주네. 너무한 거 아니냐 너네? 슬프구만.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뭐예요? P가 X제곱은 XY가 있어. X제곱은 XY가 있다는 얘기는 양면을 X로 나눠주게 되면은 0이 아닐 때 X가 0이 아닐 때 그 말은 X가 0일 때도 성립한다는 얘기다. 그치? 두 번째 X가 0이 아니야. 그럼 약분 가능합니다. 어머 X가 Y인 것도 있네. 다 섞여 있는데 고마워 지혜야. 종환이 자 Q는요 뭐하래요? X와 Y가 같은 것들만 있대. 포항이 어때? 이거다. 우와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 만들어졌다. 답은 2번. 알았죠? 자 3번으로 갑니다. X와 Y가 유리수가 된 걸 찾으세요. 얘는 곱해서 유리수가 된 걸 찾으세요. 그럼 여기는 진짜 뭐밖에 없어. 유리수인 거밖에 없는데 Q에는 뭐가 있어? 유리수라서 곱해서 유리수인 것도 있겠지만 무리수지만 루트 2라서 곱해서 2라는 유리수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네. 포함된 게 어떻게 돼? Q가 훨씬 많네.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4번 갑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에요. 얘는 뭐예요? x, y가 모두 다 0인 것만 있어요. 얘도 뭐예요? 어머 얘는 이것도 성립하기는 해. 근데 이것도 성립해. 즉 둘이 같은 집합이라서 진부분 집합이 아니라서 틀린 거예요. 알았죠? 5번으로 갑니다. 5번은 x와 y가 같은 것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제곱해야 같은 거니까 같은 것도 있지만 뭐가 반대인 것도 있어요. 포함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야.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다 라는 걸 가지고 너희들은 명제를 만들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잘 보세요. P면 Q입니다 라는 참인 명제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뭐도 만들 수 있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도 만들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뭐도 만들 수 있고 P는 충분조건 Q는 필요조건이라는 필요조건 충분조건에 대한 이름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 두 개를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제발 부탁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집합에서 괜히 충분조건으로 가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어떤 실패한 줄 알아? 대충 필요조건 충분조건 뭔지 알거든. 더 필요하다. 더 이미 충분하다. 그거를 뭐로 얘기를 해버리냐면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 순간 원소를 생각해버려. 아까는 조건이라고 했지. 야, 인서울 여대가 많겠냐 여대가 많겠냐. 여기가 훨씬 많아. 조건의 까다로우면 수는 적어집니다. 조건의 종류가 많아져서 까다로워지면
원소의 개수는 적어집니다. 포함관계가 거꾸로인 것처럼 보여요. 완전 거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지 거꾸로 한번 해볼까? 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반드시 충분 필요 조건으로 나와 있는데 집합에 대한 걸 물어보면 중간에 명제 거쳤다 가세요. 집합에 대한 걸 가지고 명제를 만들어서 충분 필요로 풀든 필요 충분으로 나와 있는 거를 명제를 만들어서 집합으로 풀든 그거는 뭐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데 명제를 반드시 거쳤다가 가주세요. 괜히 집합으로 바로 가려다 실패한다고. 방금 나도 어떻게 했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걸 보고 화살표를 만들었고 화살표를 보고 포함 관계를 따졌잖아. 반드시 그렇게 가주세요. 아셨죠? 야 강종환이 끝까지 크크크 안 한다. 넌 너무하네 진짜. 이래놓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다음 시간에 100%다 너. 못 외우거나 총 쏘고 피나는 걸로 외워왔다. 100%다 이거는. 자 그래서 답은 아무튼 2번이고요. 누구 풀러 갈 거냐면 100번 풀어보세요. 100번입니다. 100번 갑시다. 100번. 뭐예요?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있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할 때 모든 실수 A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뭐야? 이거는 누가 봐도 조건에 대한 얘기니까 뭐 진리집합으로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치? 근데 P는 Q이기 위한 뭐 하되? 필요 조건이래. 어머, P가 Q이기 위한 뭐 하되? 필요 조건이래. P가 뭐 한다고? Q한테서 총을 맞아서 P가 난다고. P가 필요고, 오케이? 그럼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집합의 포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Q가 P에 쏙 들어가야 돼. 다시 뭐라고? Q가 P에 쏙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그치? 됐죠? 근데 너희들이 아니다라는 거를 사실 집합으로 찾기가 더 힘들거든. 그래서 아직까지 집합으로 가지 말고 명제 상태에서 남겨두자. 근데 아니다라는 걸 뒤집고 싶어. 그래서 뭐 하고 싶어? not P이면 not Q이다로 가놓고 나서 그 다음에 진리집합을 not P가 쏙 들어가도록 해주자. 그러면 not P는 뭐가 되는 거야? not P는 이게 아니다니까 x-a가 뭐이다? 0이다가 되고 x는 뭐이다? a이다가 나오게 되겠네. 두 번째 여기도 갑니다. not Q로 갑니다. not Q는 뭐예요? x제곱 더하기 2x-3이 0이 아닌 게 아니다. 그 말은 뭐야? 0이다. 그럼 이걸 풀어줍니다. 1과 3 인수분해가 되네요. 하필이면 x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1이다. 그럼 진리집합을 포함한 게 어떻게 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A로서 가능한 것은 1과 마이너스 3 두 개입니다. 답을 구해주세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고 102번 별표 하나 쳐놔요. 102번 별표 쳐놓고 옆에다 역시 뭘 써줘야 돼? 범위로 등장하게 되면은 뭐? 등호 조건. 정말 중요하니까 102번에다가 별표 치고 등호 조건 이라고 써두세요. 조심해서 풀어보자는 얘기야. 등호 조건을. 알았죠? 알았죠? 그럼 이번에는 몇 번? 101번은 내가 한번 풀어볼게. 101번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에 대하여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다시 뭐라고? P가 not Q한테 뭐한대? 총을 쏜대요. P가 not Q한테 총을 쏜답니다. 어머나 not Q한테 총을 쏜답니다. 자 그러면 진리집합을 포함한 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건데 자 P는 뭐야? P는 그대로 가자. X는 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 자 근데 not Q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 A와 2를 가지고 바깥 범위를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뭐 해줘야 돼? 사이 범위를 가져야겠네. 맞죠? 그럼 뭐야? X는 A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얘가 지금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보다 작거나 같다 하잖아. 그거를 뒤집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됐네? 그럼 이제 수직선상에다 나타내는 거야. 누가? P가. 뭐 하도록? 쏙 들어가 주도록. 쑥쑥쑥. 표현이요. 어떻게 되는 거야? A, E. 등호 조건 잘 판단을 해서 풀어보세요. 둘 다 등호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등호가 어떻게 돼? 무조건 빼야 돼! 뭐 이런 거 아니야. 등호가 들어간 상황을 생각을 해서 풀어보세요. 오른쪽 경계끼리 만났습니다. 누구끼리 만났습니다? 1과 2가 이건 말도 안 되네. 여기로 가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A가 마이너스 1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봐. P도 마이너스 1이 비어있어. Q도 마이너스 1이 비어있어. 포함되니? 네! 둘 다 없으니까 상관없잖아. 같은 집합도 부분집합이라고 하니까. 등호 붙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등호 붙은 상황이 참이다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따져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A는 뭐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풀게 되는 겁니다.
하셨나요?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12번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즉 서로 같은 집합일 때인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얘기라서 딱히 내가 설명하고 싶지 않고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몇 번? 109번 풀어주세요. 얘도 결국 뭐하라니? 집합에 대한, 진리집합이래. 그 뭐야? 명제의 가정과 결론에 있는 각각의 조건들을 가지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과 같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충분 조건일 때 뭐? P가 not Q이기 위해서 뭐 하고 있을 때, 총을 빵 쏘고 있을 때 집합에 대한 얘기를 가보래. 자, 뭐야? 지금 내가 한 것처럼 명제를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명제를 통해서 진리집합을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뭘 해주고 나서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표현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건데, 자, 집합의 포함관계가 딱 등장하고 나서 너희들이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있잖아.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좀만 더 생각해보면 Q의 여집합을 Q를 그리고 전체 집합을 그림으로써 여기를 Q의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Q가 여기 빵 있다고 쳤을 때 그 바깥에 있는 여기가 Q의 여집합인데 그 안에 P가 쏙 들어가도록 하려면 P는 이겁니다. 그럼 뭐야? 둘이 서로 소면 돼. 답은 몇 번이겠어요? 5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이제 109번을 풀어주는 겁니다. 집합에 대한 얘기가 벤 다이어그램에서 다시 집합에 대한 얘기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된다는 걸 알 수도 있어. 맞지? 그거는 이제 요 문제에서 독특하게 좀 해석해 줘야 될 문제기는 한데, 그거는 집합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명제 파트에서는 충분 조건, 명제, 집합을 포함하는 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그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면서 당신들이 풀어주시는 거고, 오늘 마지막 문제 하나 딱 풀고 마칠게요. 몇 번? 112번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풀어주세요. 112번입니다. 가볼게요. 자, 이거는 뭐? 참인 명제를 보고 또 다른 참인 명제를 찾아가는 건 맞는데, 대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P면 R이다. 명제를 만듭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해주세요? 도식화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보자. P는 Q한테 어떻게 된대? P는 Q한테 오직 총을 쏘기만 하네. Q한테서 다시 P한테 돌아갈 수는 없잖아. 무슨 조건? 총 쏘는 놈 충분 조건입니다. 근데 R과 S는 어때? R이 S한테 총을 쏠 수 있습니다. 근데 S도 R한테 총을 쏠 수 있어요. 서로서로 뭐야? 서로서로 럽샷. 뭐야?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맞게 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112번의 답은 충분과 필요 충분. 답은 몇 번? 4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됐죠? 자, 오늘 숙제는 112번까지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명제 파트 뭐 좀 풀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명제라는 거 자체가 좀 쉬워서 뭐 딱히 뭐 어렵게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 다음 시간은 좀 어려워요. 월요일날 해야 되는 부등식의 증명 혹은 명제의 증명 단어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활용까지 넘어갔을 때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하는 요 명제까지는 비교적 간단하게 해왔으니 뭐 일단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주말 동안에 정부 발표가 나니까 그거에 따라서 너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알았죠? 온라인 수업 유지한다. 오케이, 온라인 수업 진행한다. 그러면은 시간 안내, 배차 안내나 이런 것들은 다 쭉 이루어질 거고, 그거는 내가 해주는 단톡방 혹은 학원에서 나가는 문자로 아마 설명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웬만하면 학원에서도 나가고 나도 다시 한번 공지를 하긴 할 겁니다. 그걸 잘 보고 꼭 움직이도록 하고, 월요일날 낮까지 한번 우리 문자나 단톡방 잘 보고, 그러고 나서 학원으로 가야 되는구나, 또는 그냥 또 온라인 수업 유지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보고 판단을 해주도록 하세요. 알았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들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